인사를 했는데. 그렇죠. 앉으시죠.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충청권 당권 지방선거를 하고 오늘 경북 대구권 지방선거를 시작합니다. 저희들은 벌써 6개월 전부터 워낙 코로나 전국 때문에 시장에 있는 상인분들이 어렵고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워서 67군데 시장을 다녔습니다. 포항 죽도시장, 마산어시장, 또 자갈치 시장 등등 전국의 67군데서 시장을 다닙니다. 오늘은 안동 중앙신시장을 또 방문을 합니다. 특히 오늘 구미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면복권 발표된 이후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고향이신 구미에서 우리 기자분들을 뵙고 여러 가지 전국 현안에 대해서 말씀들을 질문을 듣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격식 없이 어떤 질문이라도 주시면은 그 질문에 따라서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출마 선언을 하고 2달 가까이 됐습니다. 그때 통합의 문을 열어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통합의 의미는 정당 간의 통합이라기보다는 후보 단일화 연대 부분을 주로 얘기했고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로는 이런 연대나 통합 논의가 거의 불가능하다. 저도 국회의원을 그 당에서 10년을 하다 나온 사람으로 구조적으로 잘 알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전혀 외부의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는 대단히 똑단적이다. 이준석 대표가 대표될 때 이준석 때문에 정권 교체가 어려워질 거다. 저는 그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선 후보가 정해지면은 연대 통합 부분에 대해서 야권 단일화 후보 부분에 대해서 경선 후보가 해법을 내야 된다. 지혜를 모아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윤석열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작금의 사태를 보면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첫째는 이재명 후보는 제가 어제 YTN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어떻게 이념적으로도 좌파 정권이 들어와서 저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데 독재 조건을 다 가지고 있고 가장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었다. 그런데 그보다도 색깔적으로 더 빨간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굉장히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한마디 했죠. 김재동 씨한테.
이재명은 안 됐으면 좋겠다. 뭐 그거는 전제를 하고요.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는 어떤가? 어제도 대통령께 자기가 재임 기간 중에 검찰로서 또 특검으로서 소임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안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맞지 않습니다. 자유파 국민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윤석열 그 당시 검찰이 특검이 하루에 10시간씩을요 6개월 동안 수갑 채워서 끌고 다녔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모멸을 준다든지 비인간적으로 한 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제3자 뇌물죄, 경제공동체, 듣도 보도 못한 묵시적 청탁까지 갖다 붙였잖아요. 그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고 본인의 특검으로서의 직책 또는 중앙지검장으로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직책을 법적 태도를 뛰어넘는 불법행위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둘이 뭉실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하나는 이번 대통령께서 갑자기 사면 복권 되셨잖아요. 사면심의위원회가 박범계 장관 말대로 100% 동의를 해서 사면이 되었다. 그러면은 삼성병원에 있을 때의 그 질병 말고 또 다른 병환이 문제가 된 거다. 정신적 불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한편으로는 식사를 못할 정도의 치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이 필요해요. 왜냐 그러면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45년 구형을 한 사람. 그리고 결국은 22년형을 받았습니다. 뇌물을 주지도 받지도 않은 대통령을 22년형을 때리고 뭐 형이야 법정에 졌지만 45년 구형을 했어요. 구속 연장 요건이 안 되는데도 어거지로 구속 연장을 해서 구속을 장기적 구속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소위 기본적인 인권이나 기본적인 법적 자유 자체를 무너뜨렸다. 저항권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내가 검찰 재직 중에 나의 소임이기 때문에 다 했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때요. 광복되고 난 다음에 친일파들이 다 그래 얘기했어요. 김일성이 남침했을 때요. 빨간 한 장 차고 그렇게 다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의 지금의 태도로는 우리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아끼는 분들의 분노를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병환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는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음으로 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내일 박근혜 대통령이 밤 12시 31일 0010으로 이제 자유의 몸으로 국민의 품으로 오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환영의 입장을 갖고 오늘부터 수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품으로 오는 자유의 몸에 되시는 데에도 엄청난 화환들이 들어올 겁니다. 삼성병원 옆에. 그래서 자유의 화환의 물결이 산을 이룰 거다. 그것이 국민들의 민심이라는 것을 똑바로 보여줘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치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건강이 좀 회복되시고 자유의 몸이 되시면은 가족분들을 제일 먼저 만나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뜻을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제가 자제를 합니다. 하나는 가족분들 만났을 때, 박지원 회장을 만났을 때 대통령에 대한 거치 문제, 또 대통령의 성정으로 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뭐 거치를 정한다든지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형제간들 간에 가족들 간에 거치 문제는 결정이 되지 않겠는가. 또 현재 그 사면심의의 소견으로 교사들 소견으로 6주 정도의 더 진료가 필요하다 이런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설날까지는 병원에 계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대통령께서 고향이 태어나신 곳이 대구고 또 정치적 고향 또한 대구지 않습니까? 특히 대구 경북에 우리 시도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애틋함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랑 이것은 어느 지역에 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만약에 대구에 거주하시기를 원하시면은 우리 공화당 거기에 맞춰서 모든 준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후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얘기하고 윤석열 후보가 뭐 좌파들이야 이재명이야 까도 끝이 없는 비도덕성 반정체성 또 패륜적 행위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고 제가 행정위원회 간사를 하면서 또 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경기도 감사를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3년 전 감사에서 제가 이재명 지사한테 그랬어요. 어떻게 당신은 조폭 영화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행태를 하고 있느냐. 그게 실질적으로 생방의 지리산이에요. 그런 인물이 지금 소위 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됐다는 것은 잘못한 겁니다. 후보를 잘못 뽑은 거예요. 또 윤석열 후보는 경선 이후에 윤석열 후보의 행보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첫째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는 것은 개헌의 얘기고 어느 자유우파 국민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도 하지 못한 것을
국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고 자기의 개사화를 듣기 위해서 이 엄청난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과연 역사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혹은 진행 중인 5.18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는 하는가. 저는 행정안전이 오래 있었고 간사까지 했던 사람으로 5.18 부분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공자와 가유공자가 있고 그 가유공자가 유공자 숫자를 뛰어넘고 유공자로서의 떳떳해야 될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고 그 유공자의 혜택이 어디까지 가는지도 모르는 현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5.18 유공자 부분. 자, 이 부분을 헌법 전문에 넣었을 때 역사에 윤석열 후보가 그 역사에 진행되는 상황을 헌법 전문에 넣는 순간에 논쟁을 못하고, 또 하나는 5.18 재갈법이라고 그러죠. 5.18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하는, 그거는 국민의힘에서 투표에 참여도 안 했는 거부했던 거잖아요. 그것을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의원들하고 논의도 없이 광주 가서 그런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은 무모하다. 도대체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역사의 가치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가난한 사람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자유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것은요, 바로 보수 후보로서의 자격 박탈입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대부분이 다 나는 좀 가난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이 다 나는 조금 더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강남에 사는 강남 좌파나 자기 개인이나 가족들만 생각하는 그런 개인 가족주의에 물 빠져 있는 사람 말고, 어떻게 우파의 대통령 후보가 그러한 망언을 할 수 있느냐. 이 차원은 이념의 차원이에요. 소위 막스 레닌 사상 중에 에리트론이 있습니다. 에리트들이 깨치지 못한 민중을 깨치는데 혁명은 에리트들만이 하고, 그런 좌파 논리에 굉장히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념의 잣대가 뭔가. 세 번째는, 저도 국민의힘에 10년을 있었고 저는 보수 정치인으로 오랜 세월을 했지만 민주당을 선택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선택지가 없어서 국민의힘으로 온다는 것은요, 이것은 보수 정당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민주당에 기회가 있었으면 민주당에 가야 될 사람은 그 사람은 민주당 사람이지 어떻게 국민의힘의 사람입니까?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야, 큰일 났구나. 도대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붉은 적폐를 청산해야 될 우파의 후보가 청산은 고사하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못 박았던 좌파 악법, 사회주의 경제 관련 정책, 법, 그건 노조 천국을 만드는 노동 3법, 부동산 3법, 9.19 군사합의, 판문점 선언, 중국의 굴종적인 얘기를 한 삼불정책,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뒤집어 가지고 다시 정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이것은 후보를 교체할 수밖에 없다.
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왜? 그것이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총괄선대위 되고 이틀 만에 정권 교체 한다고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정권 교체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권 교체하면 정계 개편하겠다. 그리고 2, 3일 있다가 내각제 얘기를 합니다. 그 표현이 뭡니까? 내각제 정계 개편은요, 민주당하고 내각제 정계 개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종인 영감 그 말 그대로 하면 민주통합정부 만들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자유파 국민들이 민주당하고 손잡고 야합해가지고 민주통합정부 만들고 이현직 정부제나 내각제로 간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국민을 자유우파 국민을 속이는 거다. 기만이잖아요. 사기잖아요. 대선 자체가. 지지하는 사람들은 붉은 적폐 청산해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자. 자유민주 체제 침탈 부분, 자유시장 경제 침탈, 자유우파의 역사를 좌파로 바꾼 역사 뒤바뀌기 이런 걸 다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민주통합정부, 민주당과 야합해서 민주통합정부 만들겠다. 이 선거는 윤석열로 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지지를 했는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말대로 민주당과 야합해가지고 내각제 개헌 혹은 이원집 정부제 개헌, 이원집 정부제로 갈 확률이 더 있겠죠. 개헌을 통해서 민주통합정부를 만들면은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박아놨는 사회주의 경제, 소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무너집니다. 세 번째는 자유통일이라는 우리의 염원이 아니고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는 길이다. 또 하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탄핵은 그냥 묻혀버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 자유정신은 무너집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한강의 기적과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도 뒤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 새누리당에 돈 많은 순서대로 다 나갔습니다. 자산 많은 순서대로 1, 2, 3, 4 등 다 나갔어요. 저 아버지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 다 나갔습니다.